우리 지역에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안을 주도한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서 민주당의 경선을 비롯한 정치권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두 분의 소회부터 듣고 싶은데요. 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같은 날 두 개가 확정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은 73년 만에, 그리고 국회 20년 동안 8번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네. 번번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총력을 기울였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면 제주 4.3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치유 문제가 아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달빛철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 광주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는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우리 여순 특별법은 이제 광주 쪽도 다 당시 피해자였습니다만은 이제 여수, 순천, 전남 동부권, 사실 희생자 숫자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법을 통과를 계기로 인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저희가 좀 씻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여순 사건 특별법 얘기를 해보죠.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법 제목에 나와 있듯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사과도 해줘야 되고 또 합당한 권리 행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73년 동안 국가가 쉬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 4.3 사건, 이 여순 사건이 같은 해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반공 체제로 이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국가에서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희생당한 분들, 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사진 같은 자료들을 보면 정말 이념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시골 엄마들, 아버지들이 희생당했었거든요. 네.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여순 사건 희생자가 11,131명입니다. 네. 그리고 2006년에 일기 진화위에서 조사를 했지만 11%밖에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희생자의 규모,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발한 지 1년 만에 전남도청에서 조사를 했었고 진실화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두 차례 조사가 있긴 있었군요. 네.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네.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여순 사건 특별법은 발의가 됐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국회를 통과한 겁니까? 네. 16대 때부터 20대까지 8번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순 사건은 예를 들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노군리 사건, 제주 4.3 사건에는 반란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이 법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불쑥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하시다 아차 싶어가지고 얼른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많은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 사건은 피해를 민간인이 당했다 하는 것보다는 네. 반란을 일으켰다, 또 좌우 이념 대립의 충돌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직은 그런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스페이스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절대 다수를 몰아주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계신 우리 조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힘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준 것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호남, 광주에 대해서 항상 배려하겠다고 말씀만 있었는데 사실 결과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힘당의 지도부와 많은 접촉을 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번 5.18을 계기로 국힘당이 좀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6대부터 정말 이게 넘기 힘든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요? 네, 이제 그 법안 협상 과정에서 국힘당 법안 간사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부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그 토론을 했어요. 이제 네. 그 회의장 바뀌죠, 이제. 그런데 하도 거리가 안 좁혀지니까 이분이 저한테 소 의원님 통과시키세요. 표결하세요. 네.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논란이 있고 아직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은 두고두고 시비가 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통과도 중요하지만 만장일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서 의원님, 특별법 같은 경우 이제 막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네.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법을 잘 모르는 분들 말씀이고요. 네. 제주 4.3 사건이 9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네. 20년 동안 6번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도 6번 개정을 통해서 네. 조사를 금년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은 초기에 희생자 규모가 한 14,000명 정도로 밝혀졌는데요. 20년 동안 나온 게 5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 지금 여순 사건의 경우에는 빨리 국가가 힘을 들여서 윤곽을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은 73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유족들도 지금 거의 80대, 90대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최대한 진실을 밝혀낼까. 이제 저희 고향 순천만 해도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된 뒤에 어느 중앙일간지에서 순천의 학교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미국 기자가 목격한 그 기사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 기자의 기사 내용 자체가 뭐냐면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이게. 자기가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기록이 네. 남았던 거지. 그래서 앞으로 진짜 남은 과제는 저희가 지금 전남, 제일로 피해가 컸죠. 전북, 그리고 경남까지 세 개의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지리산 둘레죠. 네. 여기에 있는 피해 규모,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학살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제일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워낙 7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는 또 많이 빈약하고 이런데 2년이라는 조사 기간, 활동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면은 네. 골격은 나올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개정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네. 뭐 타협의 산물이겠습니다만 뭐 의료지원금이라든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기서 유가족이 빠지고 희생자만 법안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개정 말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법을 처음에 제가 제 첫 공약으로 들고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전략적인 또 고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배보상 문제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 조 의원님 이번에 아마 달빛철도 하실 때도 굉장히 고생하신 게 아까 그 경제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들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보상을 유족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랍니까? 배보상이 들어가면 제가 넣어서 법안을 기초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우리 정부 자체 내에서 이제 반론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뺐는데 아쉬워서 이제 유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사실 제주 4.3법은 없었죠. 네. 중간에 그것을 6년인가 7년 지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선 그러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려면 아니 그러면 피해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발을 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군요. 네. 경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흥행도 시키면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텐데 최근에 송영길 대표의 뭐 일부 발언들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이제 송 대표님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끼리도 이제 설왕설래를 좀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송 대표님의 기본 그 신념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주당이 중도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최대한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충격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나 본인이 그 송 대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강 정책이나 기본 가치를 훼손하거나 저버리는 게 결코 아니다. 네. 정치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남은 1년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외에도 외연에 있는 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석하십니까? 소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다만 당대표는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판으로서 좀 공정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점들은 많이 네, 저도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거 아닌가에 네. 대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광주 전남의 지역구이시니까요. 호남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의 단일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이제 달빛철도 말씀을 하실 때요. 네. 저희가 해방 직후에는 우리 호남과 영남의 인구 차이가 거의 안 났습니다. 한 네. 10만 정도 단위.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막 100만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 호남 사람 다 어디로 갔냐? 수도권에 가 있죠. 그래서 대권 후보들이 항상 광주 전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수도권의 표심이 광주 전남의 풍향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결국 유권자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호남이 뭉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세균 후보님이나 이낙연 후보님 두 분의 정책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네. 또 두 분이 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시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될 기본 방향은 계승할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그럴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단일화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